예쁜 것들은 좀 닥쳐줄래? 위 제목을 보고 발끈했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예쁘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들어온 객관적 미인이거나 남들이 뭐라 해도 스스로 예쁘다고 확신하는 굳건한 자존감의 소유자다. 당신이 부럽다. 진심이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뛰어난 외모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건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다. 그래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큰 키로 뒷자리를 도맡던 친구가 있었다. 늘씬한 몸매와 하얀 얼굴, 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 친구는 당시 옆 학교 남학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던 존재. 하굣길 분식집 앞에서 그 애를 기다리는 남자친구. 소도시필 충만한 멋쟁이였다. 남자친구가 종종 목격되곤 했다. 어느 점심시간, 체육복을 갈아입고 그녀와 나란히 교실 뒤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가다듬게 되었다. 우리 둘, 키는 비슷한데, 이거 잠깐만요. 얼굴 크기는 내가 그 애의 1.5배쯤? 목 길이는 그 애가 나의 1.5배. 황급히 거울 앞을 떠나며 여중생은 음울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아, 앞으로 화려한 인생은 기대할 수 없는 건가? 예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다. 그들과 함께 학교를 오가면서 눈에 띄는 외모의 소유자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유 없이 질시의 대상이 되거나 영 아닌 남자들이 귀찮게 꼬이거나 등등. 또 가끔은 그 애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을 겪기도 했다. 예를 들면 함께 친하게 지내던 남자아이가 나 모르게 내 친구에게 살짝 고백을 하는 식의 사실 그놈 내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예쁜 아이들의 좋은 친구 역할을 능숙하게 해내던 15, 25의 나는 원치 않아도 자연스레 주인공 역할을 도맡게 되는 남자들의 감정을 사정없이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예쁜 친구들의 타고난 권력이 부러웠다. 하지만 부럽지 않은 척했다. 부러워해봐야 도리가 없으니까. 진지하게 유학의 힘을 빌릴까 고민한 적도 있었다.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성형외과를 찾아가 견적을 내보는 취재를 한 적이 있다. 국내 최고 신의 손이라 일컬어지는 원장님이 나를 보더니 눈을 빛내며 도전 정신을 불태웠다. 오, 개선의 여지가 많은 얼굴이네요. 미인 소리를 들으려면 무엇보다 둥글고 낮은 코를 오똑하고 날렵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직원가로 싸게 해주겠다는 원장님의 설득에 몇 주간 고민을 거듭했으나 결국 수술대에 오르지 못한 건 당시 남자친구의 격렬한 만류 때문이었다. 자꾸 둥근 코가 얼마나 귀여운데 오똑한 코는 네 얼굴에 안 어울린다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하고 소리치던 그는 지금 어디에. 아, 결국 그와 헤어질 줄 알았더라면 과감히 도전했어야 했던 것이다. 끝까지 내 코를 아껴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반대한 거니? 낮은 코 패티시라도 있었던 거니? 마스다 미리의 만화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뭐랄까? 작가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녀가 그린 만화의 주인공들은 분명 그녀 자신의 분신으로 보이는 미모와는 거리가 있는 여성들이다. 사실 그녀의 그림체로는 등장인물들의 미모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하지만 평범한 외모의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한 책이니 독자들을 위한 판타지라도 담고 싶었을 듯한데 딱히 그럴싸한 사건이 없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사랑이나 특별한 좌절 같은 것도 없고 고작해야 회사 옆자리 선배의 지나치게 큰 목소리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에피소드 정도. 이야기의 대부분은 등장인물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잡념들과 퇴근 후 여자인 친구를 만나 나누는 조곤조곤한 대화로 채워진다. 읽다 보면 이거 뭐 딱 내 생활이잖아. 굳이 책으로까지 읽을 필요가 있겠어? 싶은데 신기하게도 손에서 내려놓기 어렵다. 최근 출간된 에세이 중엔 중고등학교 시절 이야기가 있다. 여전히 두근거리는 중이라는 제목인데 자신의 10대 시절을 돌아보며 인기라고는 약의 쓸래도 없는 청춘이라고 말한다. 멋있는 축구부 선배에게 방과 후 데이트 신청을 받고 싶었고 하굣길 패스트푸드점에서 그와 함께하는 저녁을 꿈꾸었던 그녀. 하지만 연애 경험 없이 지나간 학창시절 누군가의 소유물처럼 다뤄지고 싶었다. 그러나 나를 교실에서 데려가는 남자는 한 명도 없었다. 즉 집에 돌아가는 타이밍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온통 그런 일뿐인 내 인생.
마스다 미리의 책이 한국에서 소리소문 없이 훨훨 팔려나가는 건 주인공에 공감하는 여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일 거다. 당연하다. 우리의 대부분은 예쁘지도 딱히 못나지도 않은 꼼꼼히 뜯어보면 매력있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먹히는 매력은 아닌 평범한 외모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가. 그리 화려한 인생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자들. 마스다 미리의 작품을 읽다 보면 친구의 일기장을 읽는 양 위안이 된다. 이대로 나이만 먹고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끝나는 것이 아닐까 라고 불안해하다가도 주말이 오면 또 숲길을 걸으며 인간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만 걷는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아는 동지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라소다. 한국 같은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한국만 꼭 그렇겠나마는 유난한 것도 사실이다. 미인이 아닌 여자로 산다는 게 유쾌한 일일 수는 없다. 하지만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뒤돌아보는 외모가 아니라서 그래서 알 수 있는 인생에 어떤 특별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이 지구상을 메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외모가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에선가 뒤처지고 상처받고 변두리로 밀려나고 때론 병풍 노릇을 해야 하니까. 허나 병풍에게도 사연은 있는 법. 평범하다고 말해지는 얼굴에도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를 만나 서로의 독특한 안목을 칭찬하며 덕분에 나 자신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기쁨은 특별하다. 동그란 코가 좋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들은 후 내가 나의 코를 조금 더 예뻐하게 되었듯. 소설가 김중혁 씨가 한 에세이에서 청춘은 마음부터라며 이제부터는 계급장 떼고 스펙 떼고 출신 학교 떼고 제대로 한번 붙어볼 생각이라고 썼다. 동그란 코 때문에 미인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믿고 싶은 나 역시 30대를 지나며 조금씩 붙어볼 자신이 생겼다고나 할까. 20살에 빛나던 외모를 가졌던 친구들이 조금씩 빛을 잃어가는 것을 보며 미인들은 늙어가며 느끼는 상실감이 훨씬 더 크겠군 싶기도 하고. 도대체 그 나이에 누구와 외모로 붙어볼 작정이냐 묻는다면 뭐 할 말은 없다. 그렇지만 40이, 50이 되어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화려한 청춘 같은 건 내 것이 아니었다 해도 마스다미리 언니의 말을 빌리자면 이걸로 좋을까? 아마 이것도 좋을 것이다. 여전히 두근거리는 중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